오늘 준비한 주제는 직장 다니면서 매달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월배당 ETF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바로 증권 앱을 열어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ETF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 종목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주식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사려면 돈도 많이 들고 관리도 복잡하죠. 그런데 ETF 하나를 사면 이 종목들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배당 ETF란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매달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을 뜻합니다. 마치 건물을 가진 사람이 매달 월세를 받는 것처럼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매달 현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월배당 ETF가 이렇게 뜨거운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상장된 월배당 ETF는 약 165개에 달합니다. 이 상품들에 모인 순자산 총액이 약 59조 원에 육박합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월배당 ETF는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매주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있을 만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행 예금 금리가 점점 내려오는 상황에서 매달 꼬박꼬박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수요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월배당 ETF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배당주 ETF입니다. 말 그대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만 골라 담은 상품인데요. 대표적으로 티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미국에 상장된 SCHD라는 ETF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 국내 상장 상품이기 때문에 원화로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순자산이 3조 원을 돌파했고 연초 이후 수익률이 14.58%를 기록할 정도로 성과도 뛰어납니다. 연 분배율은 대략 3.5% 안팎이고 매달 30원에서 40원 수준의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계열로 KODX, 미국 배당 다우존스, ACE,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상품도 있어서 운용사에 따라 골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커버드 콜 ETF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콜이란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파는 전략입니다. 콜옵션을 판다는 건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 프리미엄이 바로 매달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분배금의 재원이 됩니다. 대표 상품으로 KODX, 200타겟 클리커버드 콜 ETF가 있는데 순자산이 1.7조 원을 넘었고 연간 목표 분배율이 약 15% 수준입니다. 또 KODX, 미국 배당 커버드 코렉티브 ETF도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했고 연 10% 수준의 분배율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분배율이 높은 대신 주가 상승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오를 때 일반 ETF는 그 상승분을 다 가져가지만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을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상승분은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빠질 때는 옵션 프리미엄이 약간의 완충 역할은 하지만 하락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는 횡보 장세, 즉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시장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 15, 20%라는 숫자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기초자산이 뭔지, 옵션을 얼마나 파는지, 원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류는 채권 혼합형 월배당 ETF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나 투자 등급 회사채를 함께 편입해서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이자 수입과 배당 수입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SOL이나 타이즐 브랜드에서 미국채 커버드콜 혼합형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고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배당 ETF로 실제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즐,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기준으로 연 분배율이 약 3.5%입니다. 여기에 3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세전 기준 연간 약 50만 원, 매달로 나누면 약 87만 원 정도의 분배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금 15.4%를 떼면 실수령은 대략 월 74만 원 수준입니다.
커버드콜 ETF처럼 분배율이 10, 15%인 상품에 같은 금액을 넣으면 월 200만 원 이상도 가능한 계산이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금 자체가 녹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배율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과 주가 상승분을 합친 총 수익률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분배금을 매달 10만 원 받아도 원금이 200만 원 줄었다면 실제로는 손해인 거죠. 반대로 분배금은 매달 5만 원이지만 원금이 꾸준히 올라서 1년 뒤에 전체 수익이 더 크다면 그게 진짜 좋은 투자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금 이야기입니다. 투자에서 세금을 모르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그냥 내놓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에는 배당 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14%가 소득세이고 여기에 지방세 1.4%가 붙어서 합계 15.4%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의 분배금을 받으면 1, 540원이 자동으로 빠지고 8, 460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연간 이 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4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배당 ETF에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기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시행된 중요한 제도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입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넘게 늘린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에서 30% 사이의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별 주식의 배당에 적용되는 것이고 ETF와 리츠의 분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분리과세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금융소득이 이 0만 원을 넘는 분이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세금을 줄이는 가장 실전적인 방법, 절세 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ISA, 연금저축, 그리고 IRP입니다. 먼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ISA 계좌 안에서 ETF를 매매하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형 기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없고 그 초과분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월배당 ETF를 ISA 안에서 모아가는 것만으로도 매년 꽤 큰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일 800만 원 이내에서 ETF를 사고 팔 수 있고 납입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그보다 많은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과세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 관점의 노후 준비용으로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이체해서 운용할 수 있고 추가 납입분에 대해 연금저축과 합산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ISA는 중단기 목돈 마련용, 연금저축과 IRP는 장기 노후 대비용. 이 3가지 계좌를 조합해서 월배당 ETF를 담으면 세금을 크게 줄이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나오는 분배금을 재투자하면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가 생기는데 절세 계좌 안에서는 분배금의 세금이 바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재투자 금액이 더 커지고 복리 효과도 그만큼 강해집니다. 네,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전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딱 하나, 분산입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월배당 ETF도 결국 투자 상품이고 어떤 한 상품이 영원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상품을 섞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월배당 투자 금액 중 약 50, 60%는 배당 성장형 ETF에 배분합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KODX,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당도 받으면서 원금 자체도 꾸준히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 다음 약 20, 30%는 커버드콜형 ETF에 넣어서 월 현금 흐름을 보강합니다. 다만 100% 커버드콜로만 채우면 장기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나머지 10, 20%는 채권형이나 리츠형 ETF로 분산합니다.
채권형 ETF는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 방어 역할을 해주고, 리츠형 ETF는 부동산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주식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배당 성장, 커버드 콜, 채권 및 리츠를 섞으면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도 확보하면서 원금 성장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배율만 보고 투자하는 실수입니다. 연 20% 분배를 내세우는 상품이 있으면 당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분배금이 수익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 원금을 갈아서 돌려주는 건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원금을 돌려주면서 분배금처럼 포장하는 구조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ETF의 NAV, 즉 순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품은 아무리 분배율이 높아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총 보수를 간과하는 실수입니다. ETF는 운용 보수가 있고 이 보수가 높을수록 장기 수익에 영향을 줍니다. 비슷한 전략의 ETF끼리 비교할 때 총 보수 차이가 0.1, 0.2%만 나도 10년, 20년 쌓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버드 콜이나 액티브 ETF는 일반 패시브 ETF보다 보수가 높은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셋째, 분배금을 그냥 써버리는 실수입니다. 자산을 불리는 단계라면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은 쓰지 않고 다시 같은 ETF를 사는데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분배금 재투자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유 수량이 늘고 늘어난 수량이 다시 분배금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은퇴 전에는 재투자로 굴리고 은퇴 후에는 그때부터 분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전략이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전 투자 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증권 계좌 개설입니다. 일반 위탁 계좌도 좋지만 절세를 위해 ISA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를 함께 열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5분이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투자 가능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넣지 마시고 매달 급여의 10, 20% 정도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사모아가는 것입니다. 3단계는 상품 선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당 성장형을 중심에 두고 필요에 따라 커버드 콜형과 채권 혼합형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처음엔 이 3개 상품으로 단순하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4단계는 분배금 확인과 재투자입니다. 매달 분배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재투자되도록 설정하거나 수동으로 직접 같은 상품을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5단계는 정기 점검입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분배금 추이, 그리고 ETF의 순자산 가치 변화를 점검하면서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월배당 ETF는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지만 분배율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총 수익률을 따져야 합니다. 커버드 콜형은 높은 분배금 대신 상승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이니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는 개별 주식에 해당하지 ETF 분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배당 성장, 커버드 콜, 채권 및 리츠를 적절히 섞어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월배당 ETF는 시작이 어렵지 실행은 단순합니다. 매달 꾸준히 사모으고 분배금을 다시 투자하고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월배당 투자의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첫걸음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